분양받으시게요? 거기 대박이죠. 이번에 당첨 안 되면 이 노블리버빌 분양 알아보려 했었거든요. 내 집 마련의 설렘, 기쁨과 함께 따라오는 것, 세금 걱정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관련 세금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 많은 분들의 관심사인데요.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 집 있는 분들의 공통된 고민하면 뭐 역시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이겠죠. 네. 새 정부 들어서니까 이게 좀 바뀌나 싶기도 하는데 걱정을 해야 됩니까? 뭐 기대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1세대 1주택자들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파트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작년도 대비 17.22%가 올랐는데요. 네. 아, 올랐다. 그렇죠. 공시가격 올랐는데 변동률이. 네. 이것만 보게 된다면 세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굉장히 걱정할 수 있는데 1세대 네.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인상된 17%가 아닌 작년 기준이 적용될 계획이기 때문에 네. 1세대 1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는 지금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았으니까 네네. 그만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라는 네. 설명이시죠? 올해께 적용이 안 되고 이제 작년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 네네. 보유세. 네네. 네, 그러니까 주택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치는 맞습니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들까요? 좀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공시가격 11억 원 아파트가요. 이제 공시가격이 12억 5,8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겠죠? 네.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426만 원 정도 보유세를 내야 되는데 작년 기준이 적용이 된다면 325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줄어든다라기보다 그냥 지난해 수준을 기대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되는 걸까요? 올해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작년 네.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 말고요. 네.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이게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17%가 올랐거든요. 올해 네. 인상된 만큼의 세 부담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네네. 그때까지 집 팔고 1주택자 되면 네. 그럼 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과세 기준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팔면 작년도 공시가격이 적용이 되는데 네.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팔려고 나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선인 공약은 이 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킨다는 거잖아요. 네네. 자, 올해 발표된 거는 이제 1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건데 그럼 네네. 새 정부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또 바뀌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 1세대 1주택자들이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작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2년, 네.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니까 세 부담이 훨씬 더 완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1년 전이든 2년 전이든 그냥 정부가 돌아가자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이 공시가격 환원이라는 게 네네. 뭐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관련 절차 같은 건 없습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요. 소득세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네. 되고요. 여야 협치를 통해서 개정이 되면은 작년이든 재작년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개정이 네. 안 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법 개정이 안 되면 네. 그러면 그냥 종부세 더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그게 아니고 만약에 개정이 안 된다면 네.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조정을 해서라도 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플랜 B가 있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필터링하는 역할이 있는데 보시죠.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인데요. 공시가격에서 네. 다주택자들은 6억을 공제해주고요. 1세대 1주택자들은 12억 원을 빼주는데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곱해서 부담을 낮춰주는데 네. 원래는 80%였거든요. 근데 집값이 과열되다 보니까 5%포인트씩 올려서 네. 작년에 95%, 올해 이제 1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환원이 안 되면 네. 올해 100%가 적용되지 않고 더 낮춰서 시행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더 낮춰서 쉽게 적용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맞습니다. 그걸 좀 조정해주는 그냥 필터링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건데 좀 덜어줄 네. 수도 있고요. 더해줄 수도 있는데 좀 그런데 이제 덜어주겠다는 법 개정이 입장입니다. 아닌 네.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니까 이게 조금 더 맞습니다. 수월할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만약에 가진 거는 집 한 채인데 이제 종부세를 내야
내야 되는 그런 고령자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의 좀 불만이나 걱정도 많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뭐 구제책도 좀 나왔습니까? 오늘? 1세대 1주택자들 중에서 집 하나 있는데 세 부담이 과하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고령자라든지 장기 보유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소득이 없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마저도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나온 내용은 납부 유예. 그러니까 지금 내지 않고 상속이나 증여할 때 낼 수 있도록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세금이 뭐 종부세, 재산세만 있는 거 아니고 이런 네네. 보유세 말고 또 거래세, 그중에서 이제 양도세가 좀 관심이긴 한데 네. 양도세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양도세도 이제 비과세가 있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있는데 네. 비과세를 지금 당장 뭐 건드릴 계획은 없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중과세율이 2주택이면 20%,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중과세가 되는데 그걸 2년 동안 면제를 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여론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네. 좀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는 물론 뭐 다주택자들이 다 투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일부는 뭐 투기해서 돈 많이 번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네네. 사람들한테까지 세 부담 혜택을 세 부담을 줄여주냐, 네. 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냐 이런 여론이 또 있지 않나요? 실제로 불만을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말 듣고 주택을 사지 않았는데 나는 벼락거지가 되었고 정부 말 듣지 않은 분들은 벼락 부자가 되었는데 불로소득을 환수해도 모자랄 판에 또 혜택을 줘서 양도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네.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더 가진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라는 불만이 목소리가 있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면제를 왜 해주냐면 매물 동결 현상이라고 하죠. 네. 세금 부담 때문에 안 팔게 되고 매물이 안 나오니까 주택시장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나와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주겠다는 의미인데 그래도 사지 않은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달래줄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기대처럼 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매물을 내놓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의 불확실성, 규제 완화를 더해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이런 기대감이 더 커진다면 종부세 완화해줘도 더 기다려 볼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실제로 생각처럼 매물이 네.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 소장님, 우리 대선 전에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이제 네네.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되니까 일시적인 반등은 있을 거라고 시장을 전망을 해주셨어요. 부동산 네네. 시장을. 네네. 지금 그 시장이 소장님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까? 예상과 맞는 부분도 있고요. 좀 틀린 부분도 있는데 맞는 부분이라면 하락세를 멈췄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네. 정책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규제 완화가 언제 될 거야? 네. 그러니까 되면은 팔든지 사든지 하겠다는 수요들이 대개 수요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격적인 반등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지도를 보시면 이제 네. 강남, 송파, 서초, 양천 주로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맞습니다. 지역들은 일단 하락세는 끝난 것 같습니다. 하락세는 0으로 다 멈췄습니다. 찍혔어요. 네.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켜보자. 나는 팔지 않겠다. 지켜보자는 심리가 지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언제까지 지켜보나요? 이거는 언제 다시 또 플러스로 전환이 재건축 규제가 언제 완화될까? 양도세, 중과세가 어떻게 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보유세가 2년 전으로 환원이 되느냐 여러 가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그런 어떤 수요 공급, 국내 상황만으로 다 결정되는 건 아니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대외적인 그런 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인상이 네. 되고요. 과도한 상승의 부담감, 대출 규제 부담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과도한 상승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네. 정책의 불확실성, 재건축 규제 풀어주지 않을까? 세금 또 다 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는 이런 규제는 풀어주더라도 네. 투기는 반드시 억제하겠다는 시그널은 좀 반드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부의 규제 정책이라든지 또 공급 정책 네네. 그리고 또 대외적인 그런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내 집 마련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ETY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